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조사 결과를 듣는 것만으로도 참 속상하고 암울해지는데요. 심지어 중동의 이라크나 예멘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전문가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택대 상담대학교 차명호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성인의 3분의 1이 행복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거의 10명 중에 3명가량이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왜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일단 이제 사회적인 측면과 심리적 측면 두 개로 좀 나눠볼 수 있거든요.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보다 보면은 이제 삶의 만족도라든지 낙관성,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 그다음에 경제적 풍요, 직업 안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요소들이 대단히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뭐 삼포 세대라든지 이런 이제 사회적 현상들과 이 조기 퇴직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장년층의 숫자들의 증가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심리 내적으로는 보게 되면 뭐 앞에서 이제 다른 전문가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긍정성이 떨어지는 것, 그다음에 비교 우위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지는데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양극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예전에 이제 공동체 의식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상대적으로 공동체 의식은 이제 상실되면서 이 경우에 사회적 지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복지 지원 시스템은 아직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삶의 불만 쪽이 강화되고 이것이 결국은 이 행복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여러 측면에서 불만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이게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래도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저 사람은 좀 행복해 보여. 아니면 나는 행복해 이런 감정의 상태, 행복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기준이 되게 어려운 것이요. 예. 지금도 이제 유엔에서 발표한 기준, 그다음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하는 기준, 그다음에 이제 각국에서 발표하는 행복 기준들이 대부분 다릅니다. 사실은 이제 행복을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면 행복의 반대말들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행복의 반대말이 꼭 불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복하지 않은 거하고 불행한 거하고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개념을 명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일본은 이제 가장 행복과 직결된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을 손꼽습니다. 예. 그런데 경제적 요인만 가지고는 행복이 설명이 안 되더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삶의 질, 그다음에 현재 나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를 살펴보면 이 삶의 풍요 정도, 혹은 정치적 풍요 정도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기준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기준이 가장 적합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일단은 가장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와 더하기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라고 하는 주관적 질문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반면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 연구를 찾아봐도 우리나라 우울 지수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연령대별로 우울한 이유도 다를 텐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현실에 대한 부정적 감정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직에 대한 걱정들, 그다음에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삶을 꾸려 나가는 데 대한 어떤 오는 스트레스들, 네. 그다음에 이제 40, 50대들은 이제 정년과 관련해서 자기 직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우울증의 한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이 귀하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관점 때문에 사실은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네네. 이게 내가 지금 비록 취직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간 될 수 있다는 생각만 들면 그것이 우울증으로 빠지지 않는데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존재 가치감을 못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촉발 요인은 각 세대별로 다른데 실질적으로 이 우울이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뭐 연령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뭐 좌절감도 있고 뭐 자존감이 떨어지는 문제가 우울증과 복합돼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이게 또 계절적인 문제도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뇌 활동이 달라지고요. 예. 뇌 활동이 달라지게 되면 이제 세로토닌 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절이 어떤 계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기질적으로 혹은 기분적으로 다른 반응을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조량이 적은 겨울에는 사실 이 우울증의 성향들이 좀 높아지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일조량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대체로 봐도 조금 이렇게 암울한 표정들을 좀 보는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날씨와 기분은 상당히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계절과 우울이 관련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제 꽃피는 봄이 왔는데 이 우울감을 네. 극복하기 위한 방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라는 것이고요. 예. 네. 이것이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 쉽게 극복이 되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사실은 감기처럼 다른 심리적 이 장애들을 많이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변에 알려서 해결하는 게 좋고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제 방법을 좀 물으신다면 일단은 이제 주기적 운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신체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우울증을 극복하는 사례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가급적이면 이제 긍정적 삶을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이게 다 중요한 일이야라고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대부분 보면 삶의 과제를 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네네. 왜 내 삶은 이럴까? 아니, 나 살아갈 의미가 없어. 이런 생각들을 크게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삶의 과제를 작게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점심까지만 신경을 쓰자. 조금 있으면 책은 한 권만 보자. 한 권도 못 보겠으면 반 페이지만 읽자. 반 페이지도 못 읽겠으면 한 줄만 읽자. 그래서 삶의 과제를 아주 짧게 쪼개가지고 한 가지씩 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고요. 예.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고 그 억울한 일을 용서해주는 행위들이 우울증으로부터 탈출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줘, 왜 이런 걸 안 해주지 하면서 서운해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있을 동안에 한번 찾아와 줬구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으니까 달래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감사하는 측면을 증가시켜 나가면 예. 우울증에서 다소 벗어나기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사실 다 맞는 말씀이신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인식을 그렇죠. 하고 노력을 하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예,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우울증이 있을 땐 우울하다고 스스로 말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직접 표출을 하고 다른 사람과 그렇죠. 함께하는 것.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평택대 상담대학원 차명호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행복감을 갖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 들으신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적당한 운동도 하고 사람과 만나는 것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즐거운 생각을 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잠을 자는 것,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기에는 우리 행복지수가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내년 조사에서는 좀 더 많이 감사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좀 더 올라간 모습을 보고 싶네요.